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0권. 통일신라의 무역사는 어디까지 갔을까? 당으로 가는 배에는 어떤 물품이? 드디어 배가 출발했습니다. 모경은 갑판 아래 이곳저곳을 살피며 돌아다니다 당나라로 수출할 물품들이 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이건 금과 은으로 만든 목걸이잖아. 우리 신라는 이런 금은 쇠공품을 만드는 재주가 최고라더니 정말 멋지군. 이건 말로만 듣던 고급 비단. 이건 약재. 이건 인삼. 모경아, 너 뭐 하는 거야? 수출할 물건들을 다 풀어놓고 대사님이 보시면 어쩌려고 이래? 신기해서 잠깐 구경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이 인삼 잔뿌리 하나 꺾어서 맛보지 않을래?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대사님이 보시면 난리 난단 말이야. 어서 너. 놀라긴. 농담이야. 신라 상인들은 당나라에서 무엇을 사갔을까? 신라를 떠난 지 며칠이 지나 배는 산둥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상단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기 위해 적산에 있는 절 법화원으로 갔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하여 내내 들떠있던 모경은 법화원의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법화원은 장보고 대사님께서 신라로 돌아오시기 전에 지은 절이래. 장보고 대사님께서 이 법화원을 지으셨다고? 왜? 이곳 신라방 사람들을 위해서지. 신라방? 그건 또 뭐야? 신라방은 이곳 산둥반도에서 신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우리 신라 사람들은 이곳 신라방에 모여 살면서 무역을 한대. 장보고 대사님도 신라로 오기 전에 이곳 신라방에서 무역을 하셨어. 형보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주워들은 이야기로 모경 앞에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단다. 그런데 신라방은 이곳 적산뿐만 아니라 산둥에서 절강에 이르는 지역 곳곳에도 있단다. 정말요, 대사님? 어떻게 당나라에 그렇게 많은 신라 사람이 살고 있나요? 사실 그 지역은 예전에 백제가 먼저 진출했던 곳이지. 나중에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 사람들은 신라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살던 곳은 신라방이 되었단다. 그럼 다른 지역의 신라방 사람들도 무역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단다. 대부분의 신라방이 주로 무역선이 오가는 해안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거지. 또 바닷길을 안내하거나 배를 조종하는 일, 그리고 배를 수리하는 일도 한단다. 그 외에도 왕실의 심부름을 하며 당을 오가는 사신단이나 유학생, 그리고 불법을 배우기 위한 승려들도 모두 신라방에 모여 살고 있단다. 아이고, 대사님! 이게 얼마만이십니까? 법당 앞에 있던 사람들이 장보고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었소. 대사님이 지어주신 이 법화원에서 매일 불공을 드리며 별탈 없이 잘 지냅니다. 또 여기 와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위안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대사님 덕분이지요. 상단 일행은 당나라의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당나라 최대 도시인 장안은 화려하고 없는 게 없었죠.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을 사가야 한다. 일행은 시장을 옮겨다니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장보고라는 이름 앞에 해적들이 벌벌 떨었다고? 진귀한 물건들을 배에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적이 나타났다! 우리 배 앞에 해적선이 있다! 장보고는 활과 화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일렬로 줄을 서서 활을 쏘아라! 꼼짝 못하고 당할 줄 알았던 신라의 무역선이 공격을 하자 오히려 해적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가 쏜 화살은 해적 두목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두목이 쓰러지자 해적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장보고는 그 틈을 노려 해적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해적들을 제압하여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네 이놈들! 신라의 바다에 이 장보고가 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단 말이냐? 물론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해적질을 해도 된단 말이더냐?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신라의 배는 약탈하지 않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좋다. 목숨은 살려보내주겠다. 대신 돌아가서 전하거라. 이 장보고가 살아있는 한 신라의 어떤 배도 넘보지 말라고. 알겠느냐? 그럼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적이 쭈뼛쭈뼛 눈치를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대사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가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똑같습니다. 차라리 대사님의 부하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잠시 고민을 하던 장보고가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상단의 호위를 맡도록 하여라. 이제 너희는 해적이 아니라 신라 장보고 상단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일본과는 어떻게 무역했을까? 신라로 돌아온 상단은 며칠 후 다시 일본으로 갈 짐을 꾸렸습니다. 왜 말 한 장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형보가 또다시 아는 체를 합니다. 일본은 관리와 군인은 물론 귀족들까지 모두 말을 타고 다니거든. 그런데 일본에는 말 안장이 별로 없어. 우리 형부 제법인데? 형부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더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일본은 신라 사람 개인과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고 해. 신라 왕실하고만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 대사님이 그대로 물러서실 뿐이냐? 비록 우리 배가 왕실의 배는 아니지만 이 말 한 장을 가져가면 일본도 절대 거절하지 못할걸? 아니, 이것도 일본에 수출을 해요? 수출품에는 금이나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신라의 물건은 물론 노쇠 수저와 그릇, 차, 향료 등 당나라에서 사온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물건을 일본에 되팔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단다. 물건이 모두 실리자 배는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장보고의 배가 일본까지 가는 데는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의 무역 관리자는 장보고의 무역선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신라 왕실에서 보낸 상단이 아니면 무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모니까? 무역이 아니라 일본의 왕께 신하의 예를 다하여 바치는 공물입니다. 곡물도 필요 없으모니라. 특별히 말 안장을 가져왔으니 일본에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곡물로 가져온 것이 말 안장이라고? 일본의 무역 관리자는 장보고가 곡물로 가지고 온 물건이 말 안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곡물이라니 받겠으모니라. 무역은 하지 않겠지만
곡물은 받는다고? 아저씨, 곡물이면 일본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파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게다가 곡물을 바친다는 건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 왕에게 선물을 바치나요? 기분 나빠요. 원래 곡물이라는 것은 말이다. 얼핏 보면 신하가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선물을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다. 곡물을 받은 왕은 신하에게 더 많은 하사품을 내려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지. 우리의 곡물을 받으면 일본 왕도 우리가 바친 것의 몇 배나 되는 물품을 우리한테 하사해야 돼. 그럼 곡물을 바치는 것은 결국 무역과 같은 거네요? 그렇지. 이제 우린 말 안장의 몇 배가 넘는 물건값을 받을 거야. 또 물건값으로 받은 물품을 다시 되팔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와, 고개 숙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익을 챙기는 거네요. 역시 장보고 대사님이셔. 한편 일본 왕실에서는 일본 왕이 장보고가 가져온 곡물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장보고 대사가 이번에 가져온 말 한 장이냐? 네, 그 양이 적지 않사옵니다. 유용하게 쓰일 물건 같아 일단 받아두긴 했사옵니다. 그래, 그 물건을 백성들에게 팔도록 하여라.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주의시키라. 예, 전하.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하운데 전하, 나라의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외래품만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사옵니다. 더군다나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외래품을 사용하고 있사옵니다. 외래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기도 한다고 들었사옵니다. 그 정도란 말이냐? 큰일이로구나. 이렇게 일본에서는 일본보다 더 우수한 신라와 당나라 물건의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신라의 무역선은 일본이 외국의 선진 문화와 문물을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